미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연방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재무장관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과 관련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가 퀸즈 2개, 브롱스 1개 등 총 3개의 카지노 개발안에 대한 면허를 승인했습니다. 내일 첫 겨울 폭풍이 북동부에 도착하며 올 시즌 첫 대규모 적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함께 이민서비스국 사무소를 방문한 한인이 인터뷰 도중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한 황태하 씨는 시민권자인 아내 셀레나 디아즈 씨와 함께 지난 10월 29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USCIS 오피스를 방문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황 씨의 단독 면담 직후 그를 면담실에서 체포했습니다. 과거 황 씨의 주소 미갱신 불찰로 인해 황 씨에게 내려졌던 불출석 추방명령이 화근이었습니다. 황 씨는 첫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2021년 이혼 후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바람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불출석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렸고 이 시점부터 황 씨는 서류 미비 신분이 됐습니다. 황 씨는 재판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소명했지만 국토안보부는 주소갱신 의무 위반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황 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추방명령 재심 신청이 승인되며 내년 3월 27일로 새 심리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인 황태하 씨와 같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연방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영주권 인터뷰가 수갑으로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터뷰를 위해 정부기관을 스스로 방문한 이민자들이 면담이 끝나는 즉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면서 미국의 가족 통합 이민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샌디에고 연방청사에는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여러 부부가 모였습니다. 영구 출신 아내와 생후 4개월 아기를 데려온 스티븐 폴, 결혼 1주년을 앞둔 독일 출신 남편과 함께 온 오드리 헤스트마크, 멕시코 출신 배우자와 함께한 제이슨 코르데로 등 모두가 새 삶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직후 무장한 아이스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샌디에고 이민 변호사 앤드루 니턴은 11월 중순 첫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이 지역에서만 수십 명이 같은 방식으로 체포됐다며 대부분은 인터뷰가 단순 검토 절차라고 생각해 변호사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강력한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과거의 비자 기간 초과 체류나 이전 추방 명령 등이 사유가 되어 연방이민서비스국 인터뷰 현장에서 곧바로 이민세관 단속국의 구금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이들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추방 대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들과 변호인단은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지문 확인, 건강검진까지 모두 통과했고 범죄 기록도 없는 이들이 왜 인터뷰에서 체포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25년 동안 이민 사건을 봤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 본다며 정부가 절차를 정비해두고 그 절차를 함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제도적 신뢰 붕괴로 평가했습니다. 1986년 제정된 연방법은 비자 초과 체류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긴급소송 등을 통해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KT 폴의 경우 연방법원이 개입한 뒤 정부가 영주권을 승인하며 석방했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스캇 베선트 연방재무장관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 및 관련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X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들 혜택을 미국 시민을 위해서 보존토록 노력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재무부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특정 개인 소득세 혜택에 환급되는 부분들이 더는 불법 체류자와 다른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안을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의 이러한 방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지적한 부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가 3만 달러를 벌면 그들의 가족을 위해 연간 대략 5만 달러를 받는다며 실제 이민자 인구는 훨씬 많다. 이 난민 부담은 미국의 사회적 기능 장애의 주요 원인이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능 장애의 사례로 실패한 학교, 높은 범죄율, 도시 쇠락, 병원 과밀, 주택 부족, 대규모 적자 등을 들었습니다. 이번 방침은 지난달 26일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더욱 강경해진 반이민 기조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퀸즈 플러싱의 8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설립 프로젝트가 마침내 현실화됐습니다. 뉴욕주 게임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는 1일 퀸즈 플러싱 소재 뉴욕 매츠구장 시티필드 주차장에 추진 중인 메트로폴리탄 팍 카지노, 퀸즈 사우스 오존팍 리조트 월드 뉴욕시티, 그리고 한인이 주도하는 브롱스 발리스 카지노 등 3개 개발안의 카지노 면허 발급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게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5명의 위원들이 제시한 권고안에 대해 투표하면 13년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 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로장 등 정치인들은 게임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팍 대변인은 게임위원회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엄격한 절차를 거친 이 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의 세수익, 2만 3천 개의 일자리 창출, 10억 달러 이상의 지역사회 혜택을 가져올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 80억 달러가 투입되는 메트로폴리탄 팍 카지노 개발안은 현재 뉴욕 매츠구장인 시티필드 서쪽 50에이커에 달하는 주차장 부지의 카지노와 호텔, 공원 25에이커, 바앤 레스토랑, 야외 라이브 뮤직 공연장, 컨퍼런스 공간, 운동장, 퀸즈 푸드홀 및 커뮤니티 주민들을 위한 복합 위락시설 단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내일 첫 겨울 폭풍이 북동부에 도착하며 올 시즌 첫 대규모 적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이번 폭풍은 뉴욕주 북부와 허드슨밸리 중부, 뉴저지 북서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이 지역에는 약 5에서 8인치 수준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지역은 최대 반피트에 이르는 적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온 탓에 눈보다 비가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2일 새벽 폭풍이 유입되며 약한 눈송이가 섞일 가능성은 있으나 본격적인 적설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2일 아침 출근길 전후로 잠시 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풍으로 인한 모든 강수는 수요일 이전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예정된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온은 계속 낮게 유지돼 행사 시간에는 화씨 30도 중반의 차가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29일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ICE 이민 단속 작전을 막으려는 시위가 벌어지며 최소 18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로어 맨해튼의 한 연방정부 건물 주차장에 국토안보부와 국경세관보호청 요원들이 도착하자 이를 저지하려던 주민들과 이민옹호 단체 회원 수백 명이 몰려들어 ICE 요원들의 출동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쓰레기와 물건을 쌓아 주차장 출구를 막았고 일부 요원들이 차량에서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며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NYPD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서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최소 18명이 체포됐습니다. 다음 날 열린 집회에서 이민 옹호 단체들은 NYPD의 기소 취소를 요구하며 뉴욕은 피난처 도시이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마니 윌리엄스시 공의공호관은 ICE 요원들 앞을 막아선 시민들이 자랑스럽다며 연방 단속에 대한 지속적 비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시위대를 폭력적 폭도라고 비난하며
ICE 요원의 위치가 소셜미디어에 공유돼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단속 계획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충돌은 최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이후 ICE 단속이 다시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에 따라 연방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하고 있지만 NYPD가 시위 대응 명목으로 사실상 ICE 작전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옹호단체들은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조직적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드타운 맨해튼이 연말 분위기로 물드는 가운데 록펠러 센터가 3일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개최합니다. 2025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는 뉴욕주 이스트 그린부시의 러스 가족이 기부한 것으로 무게 11톤에 달하는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입니다. 높이 75피트, 폭 45피트의 이 거대한 트리는 약 5마일 길이의 전선에 연결된 5만 개 이상의 다채로운 LED 전구로 장식됐습니다. 점등식은 밤 10시 직전 이루어지며 MBC의 프라임타임 특별 생방송을 통해 전국 중계됩니다. 현장 관람은 49에서 50번가, 5에서 6번가 사이 스케이트장 위쪽 트리 앞에서 관람 가능하며 사진 촬영용 티켓과 VIP 관람권도 있습니다. TV와 스트리밍 중계는 오후 6시 30분 NBC 뉴욕의 사전 방송을 시작으로 7시에는 지역 방송 정식 중계가 이어집니다. NBC 전국 생중계는 오후 8시에 시작되며 사바나 거스리, 호다 코트비 등도 출연합니다. 트리는 매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불을 밝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24시간 점등됩니다. 트리는 2025년 1월 중순까지 전시되며 이후 철거된 나무는 주택 건축 자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드론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일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 법안에 일반 경찰이나 지방정부 법 집행기관의 드론 대응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관련 조항을 포함해달라고 상원 상무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드론은 항공기로 분류돼 일반 경찰이나 지방정부가 임의로 격추하거나 전파교란 장비로 무력화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규모 공공행사나 인파가 몰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의심스러운 드론이 나타날 경우 즉각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연방기관은 물론 지역경찰의 대응 권한을 대폭 넓히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앞둔 만큼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글로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라며 미국민을 보호하려면 적절한 대응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법안 처리를 위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존 튠 공화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 집행 권한이 과도하게 연방정부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가 제기한 건강 이상설을 적극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1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 판비치의 마라라고 저택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 기내에서 민주당 인사가 MRI 검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답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들이 검사 결과를 공개하길 원한다면 MRI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검사 결과가 완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부위 MRI를 촬영한 것이냐는 질문엔 그건 모른다. 그냥 MRI였다. 뇌는 아니었다며 인지능력 테스트를 받았고 만점이 나왔다. 여러분은 절대 못했을 그런 점수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27일 최근 월터 리드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이 MRI를 했다고 직접 언급했으나 왜 찍었는지 등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공개 일정 시간이 전보다 짧아지는 등 노화의 현실에 직면했다는 징후가 보인다는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는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MRI 검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공유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급격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여파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둔화 등이 겹치며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딜러와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 시 지출 상한선을 명확히 설정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차급을 낮추거나 중고차 구매, 더 긴 대출 기간을 선택하거나 딜러의 추가 할인을 기다리는 등 전반적인 절약형 소비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차량 구매는 줄었지만 기존 차량을 가능한 오래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며 정비 수리 등 애프터 서비스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종료된 최대 $7,500 전기차 세액 공제도 영향을 미쳐 혜택 종료 직전 전기차 구매가 급증하며 3분기까지는 판매가 호조를 보였지만 10월 들어 판매 속도는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난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던 자동차 업계가 올해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연간 판매가 정체되거나 증가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계층 간 소비 양극화 현상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소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1일 전국 사이버 먼데이 하루 온라인 지출이 $14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추수감사절에 $64억 달러, 블랙 프라이데이에 $118억 달러를 온라인에서 지출하며 당초 전망치를 넘겼습니다. 어도비는 전자제품 최대 30%, 의류 26% 등 할인으로 사이버 먼데이가 올해 최대 온라인 쇼핑일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기업 구조 조정, 43일간의 셧다운 여파로 소비 불안이 존재하지만 높은 할인율이 소비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이 56%,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당장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선구매 후결제 이용도 급증하며 올해 연말 온라인 소비 200억 달러를 이끌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가 주력 기종 A320 계열 여객기의 급강하 우려로 인해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결함과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 이상 손실을 초래한 아모아페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에 대한 미국 법원의 형량 선고가 12월 11일로 예정됐으며 검찰은 최대 12년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으나 권도형 측은 최대 5년으로 형량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 미국, 영국 등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 관광객들의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가 기존 $25 수준에서 45% 상승한 $37로 상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와인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세계 3대 와인 생산국인 프랑스에서는 곳곳에서 텅 빈 포도밭들이 잡초로 뒤덮여 있으며 농장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에서 본선행 티켓을 획득한 이란 축구팀은 오는 12월 5일에 있을 조추첨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자들의 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거절당하자 해당 조추첨식을 보이콧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 쇼핑 품목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올해도 의류와 액세서리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기프트카드와 장난감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의 커피 가격이 198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통계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의 커피 가격은 1년 전 기준보다 20.9% 폭등했습니다. 올해 들어 은 가격이 급등해 금값 상승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은 현물가는 지난달 중순 온스당 54.47달러를 기록한 뒤 최근 56달러대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최저 기온은 3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